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윤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날 또 이렇게 보게 됐네요. 그러네요. 네, 올 한해 12월 31일이라니 네. 시간이 진짜 후딱 가요. 25년은 진짜 좀 밝은 한 해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쵸? 네. 밝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또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로 12월 31일 또 한번 마무리 해봐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출발할게요.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1394년 이성계는 한양을 새 수도로 삼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궁궐과 관청을 시작해서 도로와 시장의 위치까지 꼼꼼하게 계획하던 중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고려시대부터 한양은 숨어 살던 범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성계는 급기야 이들을 잡아들인 후에 얼굴에 죄목을 새겨서 방면하는데요. 다시 자유의 몸이 된 죄인들. 얼굴에 새겨진 죄목들 때문에 백성들은 곧 누가 죄인인지 알아볼 수 있었고 바로 이때부터 이들을 깍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깍정이들은 한양에 살던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청계천과 마포에 모여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범죄자였던 깍정이들이 구걸만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데요. 몇몇 깍정이들은 방상시라고 해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악귀를 내쫓는 행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상주를 위협해서 돈을 뜯어내고는 했다는데요. 때문에 깍정이는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깍정이들은 사라졌지만 이 단어만은 지금까지 남아서 띠띠용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이 표현 속에는 근데 백성들과는 섞일 수 없었던 죄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한때는요, 말수가 적은 그런 서울 사람들을 두고 서울 띠띠용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새침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가 숨어 있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이 어원이 네.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동떨어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인 말인 줄도 몰랐어요. 와. 엄청 오래된 말입니다. 그러네요. 네. 오래됐네요.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예. 범죄자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네요. 네. 이 말을 자주 쓸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많이 없죠. 그렇죠. 예. 맞아요. 이제 서울 땡땡땡이란 말은 맞아요. 왜 하필 이제 서울 땡땡땡이 많이 붙었을까요? 그러게요. 네. 예. 조금 아무래도 그 생활 패턴이 예, 그쪽은 훨씬 좀 그런 좀 이상한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좀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면이 좀 많아서 그런가? 그렇게 불러기도 예전에 봤을 땐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볼 때 좀 그렇게 보였나? 그건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서울 땡땡땡이란 말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활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역사적인 건지는 몰랐습니다. 2076님 주셨고 부산 사람들은 요거랑 거리가 멀죠. 요즘은 이거 지방으로 따지기에는 또 그쵸. 예. 네. 그런 왜 좀 정확하게 내 것과 남의 것이 딱 분리가 잘 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또 그런 얘기 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게 좀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약간은 좀 나쁜 의미로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네. 원래는 깍정이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그렇죠. 잘 베풀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해맑고 또 밝아 넌 너무나도 beautiful 시간은 참 빨라
over you. 또 부러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673님. 우리가 쓸 때 그런 의미도 있다. 맞아. You are. 나만 아파 계속 우린 둘이었는데. 1350번님 친언니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새침한 느낌이 들면 또 이런 얘기 맞아, 많이 맞아. 하죠. 새침하거나 똑 부러지는 느낌 있으면 그런 얘기 하죠. 네. 꿈인 줄만 알았지. Baby, I don't wanna lose your love. How you feeling? How you feeling? 시간은 좀 빨라. 네, 세은재의 Over You 안녕이었습니다. 정답은 깍쟁이였습니다. 깍정이가 깍쟁이로 변했군요. 네. 오. 깍정이에서 깍쟁이로. 네. 9433님, 고향 서울이고 부산 산지 16년째인데 부산 처음 왔을 때 말투나 더치페이 하자는 절 보고 애기 엄마들이 역시 서울 깍쟁이네 하던 기억이 납니다. 16년 전에는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9434님은 더치페이가 생활화돼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을 때 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었겠죠. 네. 네. 깍쟁이가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해요. 인간관계에서 명확한 선이 있다는 거니까요. 3917번님. 맞아요. 보기에 따라서 맞아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원은 이렇게 나왔다. 깍정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동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속담 동화입니다. 춘향이 땡 가는 것 같다. 옛날 전라남도 남원 땅에 춘향이라는 예쁜 처녀가 살았어요. 춘향이 어머니는 관청 장치에서 흥을 돋우는 기생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원 고을 사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이몽룡이었어요. 5월 단오날 글공부를 하던 이몽룡은 바람을 쐬려고 밖에 나갔다가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보았습니다. 여봐라, 저기 그네를 타는 남자가 보이느냐? 이몽룡이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디 말입니까? 아, 보입니다요, 보여. 이몽룡의 시중을 듣는 방자가 대답했죠. 허허, 참으로도 곱기도 해라. 저 낭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소인이 아녀자 이름을 어찌 알겠습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 냉큼 다녀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춘향이와 이몽룡이 만나게 되었어요. 춘향아, 너의 이곳이 어디냐? 이몽룡이 말했어요. 네, 저의 이곳은요, 저 건너 돌다리 위에 한 골목 두 골목을 지나서 조방청 앞으로 홍살문 뒤로 돌아 큰 길 냇가로 올라가서 향교를 바라보고 동딴길로 접어들면 구석 건너편 군총골 서편골 남쪽 두 번째 쪽으로 가서요, 뒤쪽 배추밭 사이로 가다가 김서방내를 바라보고 최급창이 누이네 사이길로 들어서서 사거리를 지나 북작골 막다른 곳에 있습니다. 춘향이가 대답했어요. 어허, 좀 쉽게 말할 수 없느냐? 어디 어려워서 찾아가겠느냐? 예, 저 건너 돌다리. 그만. 그러지 말고 내가 앞장서거라. 함께 가보자꾸나. 지금 저와 함께 이곳을 가겠다고요? 춘향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래야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릴 것이 아니냐? 이몽룡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라고요? 그럼 저한테 청혼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춘향이는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쇳불도 단 김에 빼라는 말도 있지 않더냐? 어서 앞장서거라. 아니되옵니다. 저는 천한 곳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가문 높은 도련님을 넘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아니다. 나도 이제 어엿한 성년으로 부모님의 허락 없이도 혼이 날 나이가 되었다. 이몽룡은 어렵게 춘향이를 설득해서 이곳을 찾아가는데 가는 길이 하도 복잡해서 2번 다시 찾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춘향이 이곳 가는 것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기가 어렵거나 복잡한 길을 갈 때 춘향이 땡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속담이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춘향이 이거 가는 것 같다. 네. 춘향이 땡 가는 것 같다. 이런 속담이 있군요. 맞습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길을 갈 때. 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물어봤어요. 너의 땡이 어디냐 했더니 막 설명을 했어요. 너무 복잡하네요. 아주 복잡하네요. 네.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건가?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요? 네. 조방청 앞으로 홍살문 뒤로 돌아서 큰 길 냇가로 올라가서 향교를 바라보고 동단길로 접어들면 구석 건너편 군청골 서편골 남쪽 진짜 어렵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뭐죠? 그냥 수수하지만 그저 평범하지만 나에겐 한없이 소중한 찾기가 어렵거나 복잡한 길을 갈 때 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쌀도 춘향이 땡 가는 것 같다. 노을도 다 시시해졌죠. 오직 그대뿐이죠. 저희 집 8살 속담 좋아하는 아들이 바로 맞췄어요. 9362번님 정답입니다. 사랑할 수 있음이 마냥 신기하네요. 나의 마음속에 항상 생활 네, 스토리 퀴즈 얘기할 게 맞춰봐 문제 내드렸는데 오늘은 속담 동화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전보다 속담을 많이 좀 사용하지를 않아가지고 예, 잘 많이 모르는 경우도 많죠.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춘향이 집 가는 것 같다. 춘향이 집 가는 것 같다. 집이죠. 너 집이 어디니? 했더니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죠. 춘향이 집 가는 것 같다. 어렵고 복잡한 길을 갈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처음 듣는데 오늘 지시 플러스 원 합니다 하시면서 0790님도 주셨어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금방 찾을 건데 너무 네. 아쉽네요. 7709번님. 그러네요. 자, 완전 복잡하지만 답은 딱 동화 속에 하시면서 집 맞춰주셨거든요. 춘향이 집 가는 것 같다. 이 말이 아주 복잡한 길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넌센스로 넘어가 볼게요. 출발할게요.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씨 오늘은요 나라에 관련된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먼저 몸풀기 문제 나갈게요. 네. 차도가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차도가 없는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인도. 정답입니다. 오. 차도가 없는 나라는 인도였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 본격적인 문제 나갑니다. 이 나라에는요 강아지가 딱 한 마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딱 한 마리만 있는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참 이거 정말 억지스러운데 나라를 보니까 근데도 여러분 맞춰주셔야 되네요. 맞습니다. 맞추는 분들이 진짜 신기합니다. 바로바로 올라오네요. 네. 네. 야, 너무 쉽다고 이거를 0863 맞춰요? 이렇게 억지스러운 단어. 근데 강아지가 딱 한 마리만 있는 나라 맞춰주시면 마리. 되겠어요. 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쉽다고요? 0863님. I guess now it's time for me to
give up. 윤미 씨 내년에는 더 어려운 문제 주세요. 3159님. 다들 같은 생각이신가요? 알았어요. Two of you beside me. Got your lipstick mark still on your coffee cup. Oh yeah. Got a fist of pure emotion. Got a head of shattered dreams. Gotta leave it all behind now. Whatever I said, whatever I didn't mean it. I just want you back for good. Want you back, want you back, want you back. 백불굿 택되셨고요. 자, 강아지가 딱 한 마리만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정답은 독일이었습니다. 네, 독일. 네. 독은 영어고 일은 또 1, 2, 3, 4. 일. 또 우리나라 말로 1. 네. 네. 그렇게 해서 독일. 맞습니다. 와이프가 정답 듣고 한숨 쉬며 짜증내고 있습니다. 나는 재밌는데. 3640님 주셨어요. 네. 짜증내는 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수 넌센스는 또 익숙하지 않으면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내년에도 또 기대해 보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짜증내셨던 아내분도 이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말로 가볼까요? 출발할게요. 마지막 문제, 우리말 어원에 관한 퀴즈입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엄마, 아이들에게 밥을 먹자고 부릅니다. 밥 준비 다 됐어. 빨리빨리 나와봐. 얘들아, 당장 안 일어나? 엄마 뭐라고? 엄마의 말을 이것으로 듣고 있죠. 휴대전화를 보면서 듣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딱 이것으로 듣는 게 보이는데요. 남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대충 들을 때 이것으로 듣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어디길래 쓰는 걸까요? 이것은요, 귓바퀴의 가장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소리가 귓바퀴에 모여서 귀 안쪽 고막까지 전달돼야 하는데요. 귓바퀴 가장자리인 이곳은 엄밀히 말하면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닌 모으는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말들은 귓바퀴까지만 왔다가 간 말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것을 보고 소리를 귀 안쪽이 아닌 귓바퀴 가장자리인 이곳으로 듣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으로 듣다라는 말은 이런 발상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듣다라는 말은요, 남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 꼭 귓바퀴 가장자리인 이것으로 듣는 것과 같아서 생겨난 말인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귓바퀴까지만 왔다가 간 말이라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런데 이것이 귓바퀴의 가장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처음에 건성 쓰신 분 계신데 근데 이제 저희가 건성으로 듣는 거를 뜻한다라고 하니까 건성은 답이 아닐 거고.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나는 아닌데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밥을 먹어도 잠이 들 때도 미쳤는지 그대만 보여요. 언제나 나를 종일 나만을 못살게 햄 저희가 낸 문제는 귓바퀴 가장자리인 이곳을 냈는데 네. 또 귓바퀴의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이것도 맞다고 해주셔야겠는데요. 네. 네. 내 마음은 그대를
규현의 듣죠 그대를이었고요.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귀전, 귀등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문제 낸 귓바퀴 가장자리는 귓전이 맞고 네. 귓등은 어딘가요? 귀의 바깥쪽. 귀의 바깥 부분을 귓등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귓등으로 듣냐 귓전으로 듣냐 이만 많이 하니까 맞아요, 둘 다 예, 건성으로 듣는다는 뜻에 여러분들 정답 보니까 귓등이 훨씬 많이 올라왔어요. 귀등으로 듣냐 이런 얘기 많이 이 하죠. 말을 많이 듣나 봐요. 네. 자, 정답은 귓전인데 귓등도 맞다고 할게요. 네. 잠시 광고요. 네, 스토리 퀴즈 얘기할 게 맞춰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당첨자는요. 3302번님, 9362번님, 4800번님, 3130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윤미 씨도 한 해 동안 정말 네. 감사했고요. 내년에는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년에 만나요. 바로 내일 만나면 되니까요. 최유리의 숲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